오늘 영상은 코인, 특히 퓨처스 거래를 처음 잡아보는 분도 길을 잃지 않게 딱 5가지를 완전히 몸에 붙이는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완벽은 어려운 공식이 아니라 오늘 당장 거래 화면을 켰을 때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은 쉽게, 흐름은 촘촘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초보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거래 따라하기, 300만 원을 1억 8천만 원으로 만들었다고 이슈가 된 중학생 단타 구조,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AI로 하루 50만 원을 노리는 단타, 마지막으로 가입 이벤트 100달러로 첫 거래까지 이어드립니다. 단타는 정보량보다 실행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알아야 하나보다 어떻게 움직이나를 중심으로 루틴을 만들어드리는 쪽에 힘을 싣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방법과 100달러를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한 곳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도 한 번쯤 열어보시면 나중에 다시 찾기 훨씬 쉽습니다. 가입 이벤트 100달러는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링크로 가입하고 보안 인증을 마친 뒤 이벤트에서 보너스를 활성화하면 퓨처스 지갑에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고 소액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곧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내 돈 없이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 매매가 딱 맞아떨어지면 몇백만 원까지도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 한 번은 꼭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돈을 버는 것보다 실수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100달러는 부담 없이 실전 감각을 익히는 연습장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왜 코인인가부터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숫자 한 방이 더 빠르게 납득시키거든요.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 중 하나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인 지금 그 1,000만 원은 각각 어디까지 왔을까요? 주식부터 보면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담았다면 지금은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사두면 약 233.5g을 보유한 셈인데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46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반짝이는 건 가격도 반짝이더라고요.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에 올라탔다고 치면 2026년에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더 극단적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다른 자산을 압도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비교만 봐도 코인이 왜 투자자들의 시선을 잡아끄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기회의 크기가 어디에 있는지 눈에 들어오죠. 게다가 코인 시장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상승에 베팅해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으로 하락에 베팅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되는 점까지 합쳐 생각하면 체감상 투자처로 꽤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의 레버리지 기능이 더해집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어서 보유 금액보다 크게 베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만 써도 5천만 원 규모를 굴리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해외 쪽은 이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입니다. 내 수익도 커지지만 내 실수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진입 전에 청산가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실력보다 먼저 돈을 지켜줍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진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겠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에게는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느껴질 겁니다. 레버리지를 높일수록 포지션은 더 작게 잡는 게 원칙입니다. 200배는 풀베팅 신호가 아니라 같은 리스크를 더 작은 증거금으로 구성하는 구글하고 유라고 이해하시면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거래소가 내 계좌의 바닥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로 몰리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레버리지가 열려 있고 수수료가 더 저렴하며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는 거래 수익 세금을 내야 해서 부담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제가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길 잃기 전에 지도부터 챙기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수문적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05%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0만 원 단타를 치는데 레버리지 20배를 쓴다고 하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으로 잡힙니다. 매매는 했는데 지갑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수수료와 레슬링하는 느낌이죠. 수수료는 매매가 늘어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적중률 자랑보다 먼저 내 손익 구조가 수수료를 이기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고 할인 방법까지 챙겨야 합니다. 같은 매매라도 비용에서 이기면 그날 계좌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제가 비교할 때 본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수수료부터 보면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타는 이 숫자가 그대로 손익에 찍힙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막히는 순간에 말이 통하면 체감이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기회도 커지지만 조절 손잡이도 더 섬세해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한 쪽으로 정리됩니다. 입금이 단순하면 실수도 줄고 속도도 붙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 최대 할인 적용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말로 길게 듣는 것보다 한번 눌러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제 초보도 따라하는 실전 흐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가입하고 보안 설정을 먼저 잠근 다음 자금을 거래소에 넣고 퓨처스 지갑으로 옮기면 그때부터 롱과 숏 버튼이 실제로 의미를 갖습니다. 퓨처스 화면에서 교차와 격리가 보이실 텐데요. 교차는 계정 전체가 증거금처럼 연결되고 격리는 해당 포지션만 따로 씁니다. 초보는 격리로 리스크를 분리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주문 방식은 시장가와 지정가부터 익히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처음엔 낮게 두고 포지션 크기를 작게 잡아 한두 번의 실수로 계좌가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손절 주문을 꼭 같이 걸어두세요. 손절이 자동으로 있으면 갑자기 전화가 와도 계좌가 혼자 버티다 타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타는 관리가 절반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드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이슈가 됐던 중학생 단타 방법도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운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만 골라 짧게 먹고 빠지는 반복입니다. 들어갈 땐 빠르게, 나올 땐 더 빠르게, 그리고 손절은 종이 한 장처럼 얇게 잡아서 한 번에 큰 손실을 피하는 형태죠.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건 기다림입니다. 아무 데서나 누르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커지는 순간만 고르는 게 수익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손이 근질거려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수익이 났을 때 바로 과감하게 베팅을 키우기보다 일정 구간마다 원금을 분리하거나 베팅 크기를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계좌를 한 방이 아니라 누적으로 키우는 접근입니다. 이런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가 조금만 높아도 수익이 통째로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인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 단타에서는 거의 필수 장비입니다. 할인 방법은 레퍼럴을 제대로 적용하고 거래소 수수료 쿠폰이나 리베이트를 챙기고 가능한 구간은 메이커 주문을 활용하는 식으로 줄줄 새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자세한 적용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메이커 주문은 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주문이고
테이커는 이미 있는 호가를 먹는 주문입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 차이가 크니 가능할 때 메이커를 쓰면 비용이 내려갑니다. 네 번째, AI를 활용한 단타는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AI를 예언자로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을 정리해주는 비서로 쓰는 겁니다. AI로 거래량 급증, 변동성 확대, 뉴스 이슈 코인을 걸러서 오늘의 감시 목록을 만들고 지지 저항이나 추세를 질문해 빠르게 정리하면 차트를 무작정 넘기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AI에게 오늘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 요약을 부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기사 헤매던 시간이 줄어듭니다. 정보는 빠르게 훑고 차트는 천천히 확인하는 게 단타에선 오히려 이득입니다. 이렇게 루틴이 잡히면 하루 50만 원도 감정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됩니다. 알림을 걸어두고 조건이 맞을 때만 진입을 검토하고 매매 기록을 남기면 단타가 점점 덜 흔들립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방향을 맞추는 것만큼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쪽 포지션이고,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쪽 포지션입니다. 이 두 개만 확실히 잡아도 절반도 넘어갑니다. 롱은 강한 상승 추세에서 유리합니다.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롱 근거가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도 대표적인 상승 신호입니다. 또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늘어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가 겹치면 롱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힘을 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숏이 유리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은 상승 에너지가 약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부정 이슈는 가격 하락을 부추겨 숏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보조지표도 같이 보시면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여주는데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가 70을 찍었다고 바로 숏을 누르기보다 과열 뒤 힘이 빠지는 캔들이 나오거나 맥디가 꺾이는 조짐까지 겹치면 더 깔끔합니다. 30 아래도 반등 신호가 함께 오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더 잘 읽게 도와줍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이벤트 가입 방법도 꼭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